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8월 6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때는 전역하고 부동산 분양업을 할 때였습니다. 23인가 4,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부동산 분양업의 특성상 분양이 100% 완료되어 끝나거나 아니면 일이 안 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팀원들이 판단을 하면 서울, 경기, 부산 할 것 없이 분양 일거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도중 사건은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나게 되죠. 전에 하던 곳에 분양일이 잘 되지 않아서 모두 어디로 이동할까 망설이다가 양주가 뜨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팀장 형님이 다같이 양주로의 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 같이 시작한 팀원들 중 몇몇 형님들은 그만두셨고 저랑 형님 둘 그리고 누님 한 분, 이렇게 넷이 남아서 양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양주에 위치한 롯데리아 맞은편에 있는 컨테이너였고 그 옆에 리치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숙소는 영웅장이라는 여관이었습니다. 아무튼 팀장 형님이 여관에 올라가서 여관 주인과 월 숙박 금액을 조정하신 후에 저희 각자 숙소를 배정받고 이제 짐을 챙겨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카운터 앞으로 마중 나온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총각이네 하면서 반겨주시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면서 얼굴을 봤는데 일본의 경극 배우처럼 새하얗게 칠한 얼굴과 새빨간 립스틱 그리고 엄청 굵게 그린 아이라인, 게다가 비정상적으로 큰 얼굴에 작은 키. 그 사람을 보자 뭔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대충 인사만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자 바닥엔 온통 카펫이 깔린 옛날식 여관이 눈에 띄었고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복도의 불이 어둡게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았던 202호방은 입구 문이 나무로 되어 있었고 그 문을 열면 신발장이 나오고 그 신발장 왼편에 허름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무 중문을 열면 방이 나오는 그런 옛날 구조의 여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방을 쓰기로 했던 형님 한 분과 함께 짐을 주섬주섬 풀고 있는데 TV 및 장판에 뭔가 갈색깔 얼룩이 굉장히 크게 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그을린 건가?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전에 시골에서 그런 그을린 자국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니었던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짐을 풀고 있을 때 옆방에서 짐을 다 푼 다른 형님 하나가 저희 방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짐을 다 풀었냐고 물으시길래 네, 다 풀었어요. 근데 바닥에 이거 뭐예요? 하는 제 물음에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사람 피 스민 건데? 여기 누구 뒤졌나 보다야. 이러시는데 그때야 제가 웃어넘기긴 했지만 왠지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아무튼 짐을 다 풀고 난 후에 다같이 점심을 먹고 그날 업무들을 다 마친 후에 각자 숙소로 흩어져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복귀하는 게 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여니까 같은 방 쓰기로 했던 형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화장실로 가서 옷을 빨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다가 자꾸 이상한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하고 입김을 내어보니까 진짜로 입김이 났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샤워를 마치고 바닥에 이불을 깐 다음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는 잠이 들락말락 그렇게 한 10여 분 흘렀을까요? 저기 구석 멀리서 톡톡 톡톡톡톡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막 샤워 타월 같은 게 젖어서 물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리는 점점 갈수록 저희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혹시 바닥이나 책상을 손톱으로 톡톡 리듬 타는 소리 아시나요? 마치 그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요. 바닥에 깐 이불 바로 옆으로 그 장판을 누군가 여러 개의 손톱으로 토독토독토독토독토독 하며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제 바로 귀 옆에서 들리더군요. 저는 소리 지를 겨를도 없이 헙 하며 먹는 숨과 함께 옆에 누워있던 형님에게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도 몸을 바들바들 떨고 계시더군요. 그리고선 속삭이는 말로 저에게 바로 옆방으로 뛰어가자고 하셨고 저희는 팬티바람으로 옆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옆방 쓰는 형님과 누님이 벌떡 일어나서 앉아 계시더군요. 그렇게 그 방에 들어가자 너네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려? 하며 저희한테 물어보셨고 저희는 조금 전 방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던 형님은 뭔가 이상하다 하시면서 앉아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형님과 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형님도 그 방에서 가위를 눌리셨대요. 그 가위 눌린 상태에서 눈을 뜨고 발밑에 위치한 TV 위 창문 쪽을 바라보셨는데 손목 2개가 막 창문을 긁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다고 해요. 그러자 점차 그 손목의 모습이 희미해졌고 형님이 안심하던 바로 그 순간 머리맡에 있던 나무문에서 손톱으로 그 나무문을 막 긁으면서 휘젓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화들짝 놀라 깨어났을 때 그 누님이 먼저 일어나서 앉아 계셨다고 해요. 이제 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님도 잠이 들었고 누님은 꿈을 하나 꾸시게 됩니다. 롯데리아 앞에 저희가 일하는 사무실로 가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넷이서 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꿈속에서 그 거리는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차도 하나 없고 사람도 하나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고 이제 다 같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그 신호등 반대편에서 키가 엄청 크고 보라색 페도라를 쓴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여자를 스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기요 하고 누님을 불렀대요.
그래서 누님이 네? 왜요? 하고 대답을 하자 그 여자가 혹시 제 손목들 보신 적 있으세요? 라며 물었고 못 봤다는 누님의 말에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곤 제 갈 길 가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 같이 횡단보도 끝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갑자기 후다닥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보라색 여자가 두 팔이 없는 채로 그거 니네 방에 있잖아! 이렇게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며 저희를 뒤따라 뛰어왔고 그대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 보니까 꿈이 너무나 섬뜩했는데 그때 자고 있는 형을 보니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길래 누나가 흔들어 깨운 후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문 열고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다 같이 그날 일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는 곧장 다음 날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방에 있던 제 짐을 막 싸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서 뭔가가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그걸 만져보니까 분명히 피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졌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그냥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이 떨어진 곳을 찾아봤는데 천장은 바싹 말라있는 채로 일반 천장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 아줌마 인사도 쌩까고 숙소로 옮겼는데 희한한 게 저희 넷은 돌아가면서 심한 잔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위염과 장염이 갑자기 찾아와서 입원을 했었고 그 두 형님과 누나까지 각자 다 돌아가면서 크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홍장 여관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족들과 세터민들이 월숙박하는 그런 여관이었더군요. 어쩐지 그날 밤 맞은편 방에서 조선족 말투로 막 떠들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